슈퍼태풍 라가사가 남긴 경고, 기상 전문가의 심층 분석. 서두, 태풍이 남긴 검은 그림자, 한반도에 들이온 재앙의 그림자. 9월 말 동아시아의 하늘은 단순한 기상 이벤트가 아닌 거대한 재앙의 전조로 물들었다. 슈퍼태풍 라가사는 직접 한반도를 강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리 땅을 뒤흔들었다. 남해 하늘 삼킨 폭풍 해일, 산지를 무너뜨린 기록적 폭우, 수도권을 위협한 범람 위기. 이 일련의 사건들은 태풍이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여실히 드러낼까. 기후위기의 시대, 태풍은 단순한 바람과 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기반 시설을 무너뜨리고 도시의 심장을 마비시키며 수백만의 삶을 순식간에 흔드는 복합 재난의 촉매제다. 라가사가 남긴 흔적은 결국 한반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냉혹한 경고였다. 대만 화련서의 참극, 외곽 밴드가 만든 붕괴. 9월 24일 대만 화련 산지에서 터져나온 대홍수는 단순한 국지적 피해가 아니었다. 라가사가 직접 상륙하지 않았음에도 북쪽 외곽 비구름대가 쏟아낸 700mm 폭우가 산사태를 촉발했고, 그 결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임시댐이 순식간에 붕괴됐다. 거대한 물줄기가 하류로 밀려내려가면서 마을을 휩쓸었고 수많은 인명과 기반시설이 사라졌다. 이 사건은 태풍의 눈이 아니라 태풍이 가진 외곽의 비구름대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다시 각인시켰다. 태풍 라가사의 성장, 폭풍의 교과서. 라가사는 형성 초기부터 급격한 발달 과정을 밟았다. 해수면의 이적 고온, 대륙권 상부의 활발한 배출 통로, 낮은 바람 시어, 올 조건이 맞물리며 태풍은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한 눈을 형성했고 대칭적인 동심원 구조를 갖춘 슈퍼태풍으로 지솟았다. 비록 필리핀 북부 도서 지역을 통과하며 일시적으로 약화했지만 라가사는 여전히 엄청난 수증기와 강풍을 동반해 대만과 홍콩에 잇따른 재앙을 남겼다. 홍콩의 경고, 시그널 10, 두 번 울린 비상벨. 9월 24일 밤 홍콩 천문대는 태풍경보 최고 수준인 시그널 10을 발령했다. 이는 1946년 제도 도입 이후 단 19번째이며 한 해 2번 발령된 것은 1964년 이후 처음이다. 불과 몇 달 사이 홍콩은 2번의 최악을 경험해야 했다. 이 단순한 통계는 올해 태풍 시즌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기후위기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도래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라가사의 이름이 가진 상징성. 라가사는 원래 2019년 일본을 초토화시킨 슈퍼태풍 하기비스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이름이다. 하기비스가 영구 제명되었듯 라가사 또한 이번 피해 규모에 따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태풍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곧 재난을 잊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집단적 선언이다. 한반도에 들이온 충격파, 직접 상륙 없는 재앙. 라가사는 한반도를 직접 강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간접 피해의 파괴력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남부해안,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5에서 6m 높이의 고파가 밀려들어 항반 기능이 마비됐고 전남 경남 양식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저지대 마을은 월파로 침수됐다. 제주 영남 산지, 외곽 비구름대가 북태평양 고기압과 충돌하며 하루에 300mm가 넘는 폭우를 뿌렸다. 지리산과 덕유산에서는 산사태와 토성류가 동시에 발생했고 농촌 마을은 전력 통신이 끊겨 고립됐다. 수도권, 충청권, 중부지방은 장시간 비구름에 갇혔다. 한강 수위가 급상승했고 중랑천, 탄천은 범람 직전까지 치달았다. 서울 일부 지역은 도심 침수와 지하철역 유입사고 위험으로 비상방제가 가동됐다. 교통 대혼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공항은 수십 편의 항공편을 결항했고 부산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은 입출항이 전면 중단됐다. 이는 단순한 기상 문제가 아닌 물류 경제 시스템 전반의 타격이었다. 교훈과 과제,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 라가사가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태풍의 중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곽 비구름대의 집중호우다. 산간 지역의 자연댐은 반드시 실시간 감시하고 필요시 사전 대피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보는 정보가 아니라 즉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생존 신호다. 결론, 또다시 경고를 흘려보낼 것인가? 슈퍼태풍 라가사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빨리 적응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경고 신호다. 태풍은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올 것이다. 재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번 교훈을 기억하고 대비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같은 비극을 눈앞에서 목격하느냐에 달렸다. 라가사가 남긴 메시지. 안전지대는 없다. 슈퍼태풍 라가사가 동아시아를 휩쓸고 지나간 뒤 남겨진 메시지는 단순했다. 태풍의 직접 경로에 있지 않더라도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태풍은 한국에 직접 상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해안의 파도, 영남 탄지의 폭우, 수도권의 범람 위기 등 전국 곳곳을 뒤흔들었다. 이는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태풍의 북상 경로와 너무도 가깝기 때문에 외곽 비구름대와 잔존 수증기만으로도 충분히 재난 수준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 라가사가 던진 경고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질적 과제로 남았다. 해안 저지대의 주민 및 양식 어민을 위한 조기 대피 매뉴얼 확립. 월파와 고파는 순식간에 마을과 양식장을 삼킬 수 있다. 단순한 예보가 아니라 실질적 대피 절차와 훈련이 필요하다. 남부 산악지대의 산사태, 토성류 위험지도 정밀화. 폭우 시 산사태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측 모델을 통해 위험 단계별 즉각 경보가 내려질 수 있어야 한다. 대도시권 하천 및 지하 공간 침수 대응 시나리오 강화.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는 하천 범람과 지하철 지하도로 침수가 동시에 일어나면 치명적이다. 단순한 배수 펌프 확충을 넘어 비상 통제 시나리오와 대피 루트가 세밀하게 설계돼야 한다. 물류, 교통차질 예측 모델 도입. 인천공항, 부산항처럼 국가 경제의 핵심 시설은 담대리 시간의 마비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태풍 간접 영향까지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가사는 대만과 홍콩뿐 아니라 한국에도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이제 한국의 방제 시스템은 직격 대비해서 간접 충격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라가사 이후 한반도의 과제와 기후위기 시대의 경고. 라가사의 파장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이번 태풍은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 사회가 앞으로 마주할 재난 패턴을 미리 보여준 사례였다. 기후 패턴의 변화, 직접 상륙형에서 간접 파급형으로. 과거 한국의 태풍 피해는 남해안 서해안으로 직접 상륙한 경우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직접 상륙하지 않아도 간접 영향만으로 국가적 재난을 유발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라가사가 그 대표적 사례였다. 외곽 비구름대, 잔존 스증기, 너울성 파도만으로도 전국토가 동시에 영향을 받았다. 이는 태풍 대비 포정책이 단순한 진로 예측에서 벗어나 비구름대, 수증기 흐름까지 포함한 통합 위험 분석으로 발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 기반 시설의 취약성. 라가사는 한국의 인프라가 여전히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해안도로와 항만은 거대한 파도에 무너졌고 산악지역 도로는 산사태로 단절되었으며 대도시의 하수도, 지하철은 폭우에 쉽게 침수됐다. 특히 서울은 단 몇 시간의 폭우에도 한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지류 하천이 범람 직전까지 갔다. 이는 평균 강류량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 인프라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경고였다. 농업, 어업, 지역경제의 연쇄 타격. 라가사의 간접 피해는 기상재해를 넘어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졌다. 농업, 추수기에 겹친 집중호우로 벼와 과수작물이 쓰러졌다. 어업, 남해 제주 양식장은 고파와 냉수대 유입으로 치명타를 맞았다. 치어와 성어가 동시에 폐사해 몇 개월 수익이 사라졌다. 지역경제, 항만 공항이 동시에 마비되며 물류망이 끊어졌고 관광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방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라가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도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비할 것인가? 이제면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예측 기반, 위험 기반. 단순히 태풍 진로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말고 피해 가능성 중심의 위험지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지역 맞춤형 대응. 제주, 영남, 수도권은 취약점이 다르다. 획일적 대책이 아닌 지역별 맞춤 대응이 필수다. 커뮤니티 중심 방제. 국가 경보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을 단위의 대피 훈련과 자율 대응이 실제 생존을 좌우한다.
인프라 재설계,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설계 기준이 필요하다. 과거의 100년 빈도 강류량 기준으로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결론, 라가사는 경고다. 라가사는 단순히 하나의 슈퍼태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올 기후현실의 예고편이었다. 직접 상륙하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만약 한반도를 정면으로 관통하는 슈퍼태풍이 몰아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라가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있다. 경고를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비극을 반복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안전지대라는 달콤한 환상을 단호히 버려야 한다. 태풍의 길목에 있든 조금 비껴나 있든 한반도 전역은 언제든 기후재난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이번 슈퍼태풍 라가사가 남긴 흔적은 단순한 풍속과 강수량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지 못한 사회인지 여실히 드러난 경고음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방제 체계와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는다면 다음 천하는 더 큰 규모와 더 치명적인 결과로 우리를 덮칠 것이다. 제주도, 고립된 섬, 두 겹의 시련. 라가사의 잔존 비구름은 남해상 저기압과 충돌하며 제주 전역에 또 한 차례 집중호우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산간 지역은 작은 비에도 무너질 수 있는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다. 여기에 수백 밀리미터의 추가 폭우가 겹친다면 산사태와 토성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라산 남사면은 국지적으로 20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될 수 있어 탐방로와 산간도로는 전면 통제될 가능성이 크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한라산은 단신한 명소가 아니라 재난의 진앙지로 바뀔 수 있다. 영남권, 태풍의 물폭탄, 산에서 도시로. 경남, 부산, 울산 등 영남권은 라가사의 외곽 비구름대와 남해안 저기압이 결합하며 국지적 집중호우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지리산, 덕유산 등 주요 산악지역은 이미 대규모 토사 유실이 발생한 바 있어 작은 충격에도 추가 붕괴가 이어질 수 있다. 부산과 울산의 해안 도시들은 4에서 5m의 높은 파도에 직면할 전망이며 이는 항만 운영 차질과 더불어 저지대 침수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원도심이나 산업단지 주변은 배수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반복되는 월파가 일상화될 수 있다. 영남 내륙도시 역시 강풍보다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가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